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승수 효과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수 효과란 어떤 경제 변수의 변화가 다른 경제 변수를 더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승수 효과를 설명해 주실 임병철 박사님, 인간 심리의 영향을 분석해 주실 이상규 박사님, 그리고 사회 구조적 측면을 짚어 주실 최미희 박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병철 박사님께 승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수 효과는 케인즈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초기 주입이 국민 소득을 그 몇 배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승수는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추가 소득 중 소비에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면 추가 소득 100만 원 중 80만 원을 소비하고 20만 원을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승수는 5가 되는데, 이는 초기 투입 금액이 최종적으로 5배의 소득 증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는 수입품 구매나 세금 납부 등으로 인해 추가 소득의 일부가 국내 경제 순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으로 20만 원이 빠져나가고 수입품 구매로 10만 원이 해외로 나간다면 실제로 국내에서 순환하는 금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노출 효과가 클수록 실제 승수 효과는 이론값보다 작아집니다. 내수 기반이 강하고 국내 부품 조달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출 효과가 작아져 승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 경제 전반인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도 승수 효과가 적용되나요?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신규 공장을 짓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 이는 건설 경기 활성화, 그리고 장비 구매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때 내수 기반이 강하고 국내 부품 조달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승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정 기업의 투자 사례에서도 협력업체와의 관계나 공급망 구조 등이 지역 경제나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결정합니다. 만약 지역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예로 한 마을에 신규 발행된 지역 상품권 10만 원이 투입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돈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은 그 돈으로 가구점에서 침대를 사고, 가구점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치킨집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마지막으로 문방구는 호텔에 빌린 돈을 갚는 식으로 돈이 마을 내 여러 상점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소비가 여러 경제 주체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만약 예약했다가 환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야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금의 단순 순환은 통화유통 속도의 증가로 인한 효과이지 케인즈적 승수 효과와는 구별됩니다. 통화유통 속도는 화폐 수량설의 개념으로 케인즈의 승수 효과와는 다른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속합니다. 승수 효과는 소비 성향에 기반한 소득 증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해외산 자재 사용 비중이 30%라면 실제로 지역 내에 남는 경제 효과는 이보다 줄어듭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생산 설비의 잉여가 많아 승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승수 효과가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며 이는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임 박사님 말씀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인간 심리가 핵심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경제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는 재난지원금의 58%를 저축과 투자에 사용한 반면 하위 20%는 83%를 필수 소비에 사용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정신적 회계 개념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 증가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이 소비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합니다. 정책 발표 시 긍정적, 부정적 신호가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승수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승수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IMF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위 50% 가계의 표적 지원 시 승수 효과가 2.8배였고 상위 10% 지원 시 1.2배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은 승수 효과가 지역 내에서 더 활발하게 순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ECD의 2025년 권고안처럼 승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포용적 성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심리적 변수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 체감 경기 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 시 시장과의 소통과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 역시 단순히 수익성뿐 아니라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경영진과 시장의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세 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승수 효과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투자 사례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사회 구조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승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승수 효과는 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효과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집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며 노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순환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 정책의 성공은 숫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활성화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승수 효과가 모두에게 고른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완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포용적인 성장이 진정한 의미의 승수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승수 효과가 경제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병철 박사님께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산업 구조의 중요성을, 이상규 박사님께서는 소비 심리와 미래 기대의 역할을, 그리고 최미희 박사님께서는 사회 구조와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승수 효과는 단순히 숫자 계산이 아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